출근길 지하철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했어요. 평소처럼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기타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마 지하철에서 연주하려는 건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진짜로 기타를 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노래까지 부르기 시작했죠.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어요.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음악을 들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의 노래가 너무 감미로웠어요. 지친 아침이었는데 그 목소리와 기타 소리에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지하철 안 승객들도 처음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노래에 빠져드는 모습이었어요. 첫 번째 곡이 끝나고 나서 몇몇 승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사람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더니 기타를 다시 가방에 넣고 내릴 준비를 하더군요. 지하철 문이 열리자 그 사람은 빠르게 사라졌어요. 그날 너무 감동적이라 인터넷에 그 사람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정말 그날 우연히 만난 숨겨진 가수였던 걸까요? 매일 똑같던 출근길이 그날만은 마치 특별한 공연장 같았답니다. 얼마 전 출근길에 정말 기이한 경험을 했어요. 그날따라 회사까지 시간이 촉박해서 급하게 택시를 잡았는데 기사님이 무척 조용하고 진지한 분위기였어요. 어색하게 말을 걸려다가 그냥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며 가고 있었죠. 그런데 얼마쯤 가다가 택시 기사님이 오늘 중요한 날인가 봐요. 라고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순간 당황해서 네,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기사님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왠지 그런 기운이 느껴지네요. 라며 빙긋 웃으셨죠. 저는 순간 이분 무슨 능력자신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회사에서 승진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 후로 기사님은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하셨고 제가 내릴 때 오늘 좋을 일 있을 거예요. 라는 기사님의 말에 깜짝 놀라 인사를 건네며 내렸어요. 그런데 회사에 도착해보니 이미 게시판에 승진 명단이 발표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예언자 같은 그 택시기사님은 누구였을까요? 그날 하루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며칠 전 집안 청소를 하다가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벽장 깊숙한 곳에 오래된 상자가 있더라고요. 호기심에 열어보니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주고받았던 편지들이 한가득 있던 거예요. 웃으며 하나하나 읽던 중 아직 열어보지 않은 편지 봉투가 하나 있더라고요. 당시 졸업을 앞두고 좋아하던 친구에게 고백을 했었는데 답장을 기다리던 중 졸업식 당일 그 친구가 갑자기 외국으로 떠났어요. 그 후로 답장은 오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잊고 살았죠. 열어보지 않은 봉투에 쓰여있는 글씨체가 낯이 좀 익었죠. 설마 이 편지가 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열어봤어요. 나도 좋아해. 하지만 당분간은 못 볼 것 같아. 그동안 잘 지내고. 라고 쓰여있더라고요. 이걸 왜 이제서야 발견한 건지 어리둥절했죠. 생각해보니 졸업식 날 그 친구가 준 편지와 다른 친구들이 준 편지가 섞여서 아예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10년 만에 찾은 그 답장에 순간 마음이 울컥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간이 지나서야 웃으며 그때의 일을 떠올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잊고 살던 첫사랑이 10년 후에 이런 식으로 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네요. 며칠 전 정말 심장이 철렁했던 일이 있었어요. 저녁에 강아지랑 산책을 나갔다가 갑자기 강아지가 목줄을 휙 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서 동네를 몇 바퀴나 돌며 찾아봤지만 어두워서 도통 보이지 않더라고요. 너무 불안한 마음에 계속 찾다가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그날 밤 불안한 마음에 잠도 제대로 못 잤죠. 새벽 1시쯤 갑자기 모니터 벨이 울려서 받았더니 경비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혹시 강아지 잃어버리셨나요?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저씨가 강아지를 경비실에서 데리고 계신다고 하셔서 급히 옷을 챙겨 입고 경비실로 뛰어 내려갔어요. 밤에 강아지가 혼자 돌아다니는 걸 보고 혹시나 싶어서 데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밤새 걱정하실 것 같아 늦은 시간이지만 연락드려봤어요. 라고 하셨죠. 정말 너무 감사해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음날 작은 감사의 마음으로 간식을 준비해 아저씨께 드렸더니 아이고, 강아지 무사히 돌아왔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경비원 아저씨와 더 자주 인사도 나누고 산책할 때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곤 합니다. 얼마 전 집 앞 슈퍼에 갔는데 계산할 때 갑자기 카드가 안 되는 거예요. 현금도 없어서 당황하던 순간 뒤에 있던 낯익은 남자분이 제가 대신 계산할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보니 자주 가는 카페의 직원이었어요. 그 카페에 가면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던 분이라 더 당황스러웠죠. 아니에요. 제가 집에 가서 현금 가져올게요. 라고 했는데 그는 괜찮아요. 종종 오시는 분이라 제가 기억해요. 다음에 주시면 됩니다. 라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순간 너무 고마워서 머뭇거리다가 결국 그의 도움을 받았죠. 며칠 후 그 카페에 가서 그날 계산 못한 돈을 돌려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어제 갑자기 퇴사했다는 거예요. 사장님께 여쭤보니 그분이 항상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배려심 깊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마지막까지도 나에게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 떠난 거죠. 그날 이후로 그 카페를 갈 때마다 그분의 배려를 떠올리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뜻밖의 도움을 받았을 때의 기분이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았죠. 회사 선배가 돈 빌려달라고 해서 회사 나가는 게 두렵네요. 얼마 전 회사 선배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한테 뜬금없는 부탁을 했어요. 결혼 준비로 스트레스가 많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선배가 갑자기 야, 너 얼마 전에 목돈 모았다고 했지? 나 이번에 결혼식 준비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너한테 좀 빌릴 수 있을까? 라는 거예요. 순간 너무 당황했어요. 물론 돈을 모으긴 했지만 제 돈을 선배 결혼식 비용으로 빌려주기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죄송한데 제가 모은 돈은 다른 계획이 있어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정중하게 거절했죠. 그런데 선배는 실망한 표정으로 너도 언젠가 결혼할 거잖아. 그때 내가 도와줄 테니까 지금은 좀 도와주면 안 돼? 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더 말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다가 그냥 죄송해요. 제가 조금 어려워서요. 라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로는 선배랑 마주칠 때마다 뭔가 불편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직장 선배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부담스러운 부탁을 받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상황 다들 이해하시나요? 최근 회사에서 정말 난감한 상황이 생겼어요. 같이 일하는 선배가 갑자기 저한테 다가오더니 너 요즘 퇴근 후 뭐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소처럼 집에 가서 쉬거나 가끔 친구 만나러 간다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선배가 갑자기 내가 요즘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 영어 잘하잖아. 나 좀 가르쳐줘. 그냥 동료끼리 돕는 거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간 멍해졌어요. 영어를 조금 하는 건 맞지만 정식으로 가르쳐 본 적도 없고 퇴근 후에는 쉬고 싶은데 저한테 갑자기 영어 과외를 부탁하는 게 너무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그냥 웃으며 아직 바빠서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요. 라고 했는데 선배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우리 회사에서 너만큼 영어 잘하는 사람 없잖아. 동료 좋다는 게 뭐야? 시간 좀 내줘. 라며 부담을 주더라고요. 며칠 동안 퇴근할 때마다 오늘은 언제 가르쳐 줄 거야? 라고 물어보는 바람에 계속 피하기만 했어요. 너무 곤란해서 다른 동료들에게 하소연했더니 다들 저보고 선배 부탁이니까 거절하기 어렵지 않냐?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문제예요. 회사에서 동료라고 무조건 다 도와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너무 부담스럽고 이젠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얼마 전 남편과 함께 동네 산책을 하다가 작은 구멍가게에 들르게 되었어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근처 가게들이 낯설었죠. 그런데 남편이 멍하니 서서 한참 동안 가게 주인을 바라보더라고요. 주인 할머니는 뭘 드릴까요? 라고 물으셨고 남편은 갑자기 혹시 예전에 대하동에서 가게 하셨던 분 아니세요? 라고 물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시더니 어머, 내가 그 가게를 오래 했지.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 알고 보니 남편이 어렸을 때 그 동네에서 살았고 매일 용돈을 아껴가며 할머니 가게에서 사탕을 사곤 했다고 해요. 남편이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사탕 하나 사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할머니가 오늘은 서비스야. 라며 더 많이 챙겨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가게가 없어져서 다시 만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된 거죠. 남편은 그때의 고마움에 할머니 손을 꼭 잡고 그때는 할머니가 주신 사탕 덕분에 하루하루 행복할 수 있었어요. 라며 고마워했어요. 할머니도 기억이 났는지 어머,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난 그저 너희가 배고프지 않길 바랐지. 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동네에서 이런 뜻밖의 우연이 다 있네요. 결혼한 지 2년이 됐는데 남편이 요즘 이상하게 자꾸 핸드폰을 숨기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별일 아니겠거니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 후에도 계속 뭔가를 몰래 보는 것 같아서 슬쩍 다가가 봤더니 화면을 급하게 꺼버리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의심이 들었죠. 혹시 뭔가 잘못된 일이 있는 건 아닌가 하고요. 며칠간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결국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을 몰래 확인해봤어요. 그런데 제 눈에 띈 건 한 여성의 프로필 사진이었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했죠. 그래서 사진을 확대해봤는데 그 여성은 바로 저였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우리 결혼 2주년을 맞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으로 특별한 선물을 준비 중이었어요. 그걸 보고 나서 정말 미안하고 감동이 밀려왔어요. 남편은 나를 위해 몰래 서프라이즈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는 의심부터 했으니까요. 결국 남편에게 모든 걸 고백했는데 남편은 피식 웃으며 서프라이즈가 다 망가졌네.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서 눈물이 났어요. 작년 초 취업 준비가 너무 힘들었어요. 수많은 회사에 지원했지만 계속 떨어지고 자존감도 바닥이었죠. 부모님도 실망하셨고 그래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생활비를 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엔 계속 불안감이 가득했죠.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너 여기서 그만둬.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간 너무 당황해서 제가 뭘 잘못했나요? 라고 물었더니 사장님이 컴퓨터 화면을 켜면서 이거 우리 단골 손님이 운영하는 회사야. 내가 성실하게 일하는 걸 보고 너를 추천하고 싶대. 이제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곳에 지원해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순간 눈물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가 그동안 카페에서 일하는 모습까지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구나 싶어서요. 사장님은 넌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당장 내 꿈을 찾아가라고 하셨죠. 그날 저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그 회사에 지원했고 얼마 후 합격했어요. 사장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뀐 순간이었어요.